낯선 국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오늘 세션은 여러분들 되게 직무가 많아요. 직무. 사격 쓰는 친구들 직무가 많은데 그중에 이제 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소재를 좀 써야 되죠? 내 경험 중에 이런 거 써도 되나요? 이런 얘기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그러면 그런 거 써도 돼요? 군대 써도 돼요? 재수할 때 얘기 써도 돼요? 연인과의 뭐 이렇게 이별 얘기 써도 돼요? 경험에 한정 짓지 말아요. 면접관이나 평가자가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갖췄냐, 어떤 태도를 갖췄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역량, 지식기술 때도 뭐 이런 것들을 들춰보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까, 이걸 미리 예측하고 싶을 뿐이에요. 인턴을 했으니까는 너는 우수한 친구고, 너는 아르바이트밖에 안 했으니까 넌 떨어져야 돼. 이런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아셨죠? 허접한 그런 의미 없는 인턴 하나보다 막 고생하는 알바 막 두세 개 하면서 세상을 더 잘하는 친구를 선호합니다. 예, 온실속 화초처럼 인턴하면서 대우받던 친구랑 정말 진상 고객 상대하면서 막 야채도 팔고 이랬던 친구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오늘 경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인사 베이스다 보니까 인사부터 좀 해놨어요. 인사 같은 경우에는 HRM은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선발하죠. 그러니까 제도,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영역인데 인사 기획.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재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사람을 뽑고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고 사람을 내보내는 뭐 그 권고사직이라든지 구조조정 이런 것들도 기획하는 데다 보니까 유사한 거죠. 유사한 경험들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동아리나 학회에서 동아리원 채용하고 동기부여시키고 아니면 진짜 얘가 물을 잃은 애 방출하는 경험이 있는 친구. 이런 거 자소서나 면접에 써도 돼요. 조모임에서 갈등 조정 혹은 제도를 통해서 조모임을 이끈 경험.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세죠, 사실. 왜냐면 이건 기업에서 해보는 거니까 기업에 대한 이해도 있으니까.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관련 인턴 경험. 아르바이트에서 후배를 지휘해본 경험. 군대에서 인사장교 혹은 인사행정병 경험. 기타 각종 대외 활동, 서포터즈 기단한 홍보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단체로 일어났을 때 인적 자원 관리, 뭐 공모전도 마찬가지야. 혹은 기타 내부 고객 서비스. 뭐 저희가 일하는 곳에 보면은 근로조교 뭐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뭐 알바. 이런 친구들도 뭐 전화 업무 많이 하는데 그것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련 자격증으로 또 어필하는 방법이 있겠죠. PHR, CHRP, 노무사, ERP에서 HR 매들, 뭐 그리고 뭐 HRM 전문가 자격증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로얄티가 되게 중요하고 HRD는 교육이에요, 교육. 기업에서도 교육하는 직무가 있거든요. 똑같은 거죠. 동아리 혹은 학교에서 동아리원 교육, 교육 커리큘럼, 교육 행사 진행, 대관하고 진행하고 막 세팅하고 교육봉사 혹은 교육 멘토링, 학원 커리큘럼 개발하고 교재 개발하고 과외 커리큘럼 개발해 본 거. 남들이랑 좀 다르게 분석 잘해가지고.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후배를 교육해 본 경험, 군대증에서 교육 담당 보직, 뭐 조교나 이런 거 해본 친구, 그리고 기타 각종 대외 활동에서 본인이 교육 담당이야. 혹은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개발, 교육 심리학 이런 수업을 들었던 이야기, 교육학 전공했던 친구들, 아니면 그 교육 이수 있죠, 그 뭐야 교직 이수 이것도 여기에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노무 쪽 이거는 이제 ER이라고 하는데 그 릴레이션십 해가지고 그 노사 관계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사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측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법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공부, 조직 활동에서 갈등 조정, 원칙과 신뢰에 대한 경험,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심, 설득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 자격증은 노무사 있으면 뭐 너무나 진입하기 쉬워지죠. 재무회계 직무 또 말씀드릴게요. 재무회계 직무는 재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자금이나 IR이 쪽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개인들도 돈이 남으면 투자를 하고요. 돈이 부족하면 차입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등록금 부족하면 이렇게 대출도 받듯이 비슷하게 기업도 돈이 남으면 투자를 하고요. 돈이 부족하면 이 차입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 무역회사 같은 경우 환리스크 해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짜요. 그래서 이런 걸 짜는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무는 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가치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뭔가 내가 분석을 해봤다는 느낌들을 줄 줄 알아야 되고요. 투자 동아리나 투자 학회, 그리고 CPA를 준비했던 경험, 재무제표를 잘 읽는 경험, 동아리나 이런 데서 총무했던 경험, 내부 고객 서비스. 자, 그리고 회계는 뭡니까? 회계는 나라에서 정한 흐름대로, 그런 법대로 그 돈의 흐름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일어나는 돈의 모든 흐름, 매출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해서 이익을 환산하는 법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IFRS. 그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라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뭘 하죠? 세금도 내고 그리고 지출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 회계죠. 회계부서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동아리나 기타 자한테 총무도 좀 해보고 CAP라고 되는 CPA를 준비했다거나 기타 자격증 뭐 재정관리사, 뭐 FRM, CFA 뭐 이런 거가 있다거나 아니 뭐 이러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을 다 사조서나 면접에 들어가도 되는 소재들이에요. 그리고 홍보, 총무, 법인 홍보는 이제 대외 홍보와 대내 홍보가 있는데 대내 홍보는 내가 일하는 그 내부 그 직원들한테 야 우리 회사 너무 좋지. 그래서 사보나 사내 방송국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는 거고요. 그다음 대외 홍보는 뭐 기사나 아니면 뭐 요즘엔 영상도 있어요.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외부에 우리 회사가 좋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제품이 아니라 우리 회사 자체. 그래서 뭔가 서포터드 기다단 블로그 운영 이런 것처럼 뭔가 알리는 거죠. 알리는 걸 작업을 했던 경험, 뭐 그리고 기사를 작성했던 경험, 영상을 만들었던 경험, 홍보 관련 수업이나 활동했던 거, 동아리 학회에서도 뭐 홍보하고 성과 냈던 거, 그리고 홍보 관련 인턴십이나 마케팅 인턴십도 이런 것들을 일부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주면 되고 총무, 자산, 재고, 시설물 관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돼요. 그 재고 관리 아니면 뭐 군대에서 뭐 이렇게 물품 관리 이런 거 좀 해본 친구들 자산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재고에 대한 관리 직인 관리 뭐 계약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법과 관련돼 요즘에는 뭐 법무 직무는 대부분 로스쿨 출신들이 들어가는데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로스쿨 출신 우대하고요. GR이라고 하는 직무도 있거든요. 가버먼트 릴레이션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관 업무 관공 그거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나라 그 공무원들과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GR 업무, 그 다음에 계약 및 소송에 대한 이해, 내부 고객 법률 상담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필을 해야 되죠. 지금 문과 직무만 하고 있는데 뒤에 이공대 직무 나와요. 자, 마케팅. 여기는 뭐 굉장히 그 매니아층이 두터워요. 그리고 마케팅이 물론 완벽하게 핀포인트로 맞을 필요는 없지만 산업에 대한 이해도 좀 있으면 좋습니다. 이쪽은 소비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비스 쪽인지, 그러니까 뭐 ITC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관련된 마케팅에 이해가 있는지, 아니면 소비재 쪽에 그 이해가 있는지, FMCG라고 하죠. 이런 걸 좀 같이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요즘엔 이쪽이 굉장히 분화되고 있어요. 뭐 검색 광고부터 시작해서 그로스 해킹, 뭐 되게 좀 분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이 취업의 뼈대 저희 공저자분 진짜 마케팅 팀장님이 쓰셨거든요. 그 영역은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어젠가요? 제가 지금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연세대학교 도서관 대출 순위 6위를 먹었더라고요. 얘가 응용과학 부문. 아, 네,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마케팅 공모전이나 인턴 이쪽은 솔직히 없는 친구가 없어요.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린 인턴이 없어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꽤 되는데 마케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래서 경쟁이 되게 심화돼서 마케팅 매니아들 막 인턴도 두세 번 하고 막 거기서 뭐 했는지 들여다보면 경험도 너무나 좋아. 이런 친구들이 채용이 되고요. 그래서 마케팅 관련해서는 이런 걸 하려면 또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케팅 동아리, 마케팅 학회, 그다음에 마케팅 관련 지식들 이런 것도 보시고 그리고 트렌드랑 업종에 대한 이해가 좀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공대생일 영업이나 마케팅에서 뽑는 데가 있어요. B2B 쪽.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데 있죠. 저기 반도체 회사. 뭐 삼성전자 DS, SK하이닉스 이런 데는 공대생을 우대합니다. 마케팅에. 영업 마케팅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쪽 뭐 상품 기획 영역도 사실 마케팅으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좀 덕후면 좋아요.
그리고 숫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마케팅 숫자 봐요, 여러분들. 리서치나 마케팅 전략 쪽에서는. 그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엔 PR이나 협력업체 이런 다루는 거, 브랜드 매니징 쪽까지 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결국엔 인턴십이나 이런 실제 실무 경험을 통해서 좀 증명을 하셔야 돼요. 영업은 다이렉트 세일즈를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관리를 하는 쪽이 있는데, 영업 관리 같은 경우에 채널 관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영업 채널 관리. 그래서 이게 조금 산업마다 달라요. 뭐 주류 영업이 다르고 화장품 영업이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유통 영업이 다르고. 그래서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뭐 제약 영업 다르고. 그리고 다이렉트 세일즈 인원에 대한 관리 능력. 예를 들면 보험 영업 쪽, 영업 관리 쪽 같은 게 지점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업 성과 관리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 금융 영업 같은 경우는 WM이나 PB 뭐 이런 쪽은 조금 또 다르죠. 홀세일즈 쪽.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매장 디스플레이, 영업 전략 구사 이런 마케팅 지식도 일반적으로 필요하고요. 영업 관련 경험, 뭐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거 뭐 거창한 거 없잖아요. 뭐 인턴십 아니면 빵집 알바, 백화점 매대 알바, 편의점 알바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편의점 알바나 올리브영에서 뭐 알바인가 이런 거를, 올리브 그 옛날에 가산점 줬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요런 거 니즈를 분석해서 전략을 도출하고 전략을 성과를 낸 경험이 있으면 돼요. 요런 것들 다 쓸 수 있고. PR 에이전시, 요거는 그거죠. 에이전시, 그러니까는 PR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에이전시, 그러니까 외주사예요. 외주사 같은 경우에는 PR 관련 경험, PR 동아리, 광고 공모전, 광고랑 PR은 좀 다른데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어쨌든 광고 공모전, PR 에이전시, 인턴 여기도 거의 필수고,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 필요하고요. 그래서 블로그 많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쪽은 좀, 여기 마케팅이랑 PR은 블로그 운영하시는 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학년 분이라면. 그리고 고객 지원 쪽. 이건 이제 CS, CRM, 아니면 뭐 서비스 지원, 뭐 이런 타이틀을 단 직무들인데, 이건 고객과 관련된 경험이 되게 좋아요. 레스토랑 서빙, 편의점, 빵집 판매 이런 데서 진상 고객, 아니면 콜센터 이런 거 있죠. 텔레마케팅, 콜센터. 그래서 고객의 불만 혹은 동아리원 내부원 등 조직 내 VOC가 면요,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라고 해서 막 고객의 소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MOT, 그러니까 모멘트 오브 트러스트라고 해서 고객 접점이에요. 고객 접점이나 이런 고객 지원 이론적 지식이 있어요. 이런 거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CS, CRM 혹은 서비스 지원 이런 직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지원이 가능하다. 굉장히 좋아할 거다. 자, 다음에 해외 영업, 상사, 구매. 뭐 이 영역은, 해외 영업은 무역의 개념이 등장을 하죠.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대한 이해. 일단 언어는 기본이에요. 도구. 예, 도구고, 국제무역사 혹은 이제 무역 영어 이런 이제 무역에 대한 이해로 약간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죠. 이거 없어도 합격하기도 해요, 사실.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 흐름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 이거에 대한 이해, 마케팅 영업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해외 영업 인턴십 있으면 아주 좋죠. 자, 그리고 상사 역시 비슷한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즘 상사에서는 그 사업 개발 쪽이 되게 뜨고 있어요. 상사의 영역 중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포스코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인터, 아니면은 LX 상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분석적이고 저돌적인 영업력, 그러니까 전략 기획, 그다음 추진 다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무역 시장이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 올가나이징 혹은 사업 개발 이런 PM 같은 역할을 되게 이렇게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해외 직구, 해외 직 이게 무역해본 무역학회나 이런 거 경험 되게 도움이 되고요. 재료 산업 같은 경우에는 품목에 대한 이해가 있어도 되게 쳐줍니다. 철, 구리, 원자재 이런 거 트레이딩 쪽에서. 그리고 구매, 이게 원재료를 사오는 거죠. 뭐 액정을 사온다든지 칩을 사온다든지, 이거 이공대 친구들도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구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구매 경험이 있는 거 있죠. 뭐 여러분들 뭐 꽈티나 이런 거 맞출 때 동대문 가서 내고 치고 납기 맞추고 언제까지 갖다 대줘 품질 따져보고, 이게 다 구매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비교 분석하고 내고 치고, 그리고 협상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QCD,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윤리의식이 높으신 게 좋습니다. 높은 윤리의식,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제 전략기획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전사적인 그 성과를 정리해서 위로 올리거나, 뭐 경영기획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짜고요. 뭐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KPI나 BSC 등의 성과 관리 툴,
뭐 요런 것들 OKR이라고 요즘에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런 성과 관리 툴에 대한 이해와 성과 관리를 위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탑다운 형식의 프로젝트 이게 위에서 내려온 거 탑이 야 이런 거 하자 하면은 이런 PM 능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프로젝트를 끌고 갈 수 있는 요런 거 그리고 요런 것들과 유사한 동아리 실적 관리 PM 그리고 숫자에 대한 감각 뭐 숫자로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전략과 기획을 해본 경험도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고객 서비스 마인드죠. 일단 시작은 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 상품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고객경은 필요해요. 사람 직접 만나니까 이쪽은 다이렉트 세일즈 하니까. 기본적인 은행 업무 있죠. 여신과 수신. 예, 수신은 예금, 여신은 돈 빌려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보험, 카드, 방카슈랑스나 이런 것들 다 이해하시고 영업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뭐 골라골라 잡아 이게 아니라 상품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제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프론트 단, 미들 단, 백엔드 백단 뭐 이렇게 있는데 프론트 단은 약간 영업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딜을 만들어내는 영역이거든요. 계약을 만들어내는 영역이고 투자 관련 경험 이런 거 거의 필수죠. 리서치나 이런 데서는 IB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뭐 투운사, 뭐 투자 상담다 이거 말고 투운사, 투자자산운용사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도움이 되고 CFA도 도움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즘 증권사 쪽은 인턴십이 거의 필수입니다. 이쪽이 마케팅이랑 증권 이런 금융 쪽은 자, 뭐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없는 친구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많진 않아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고요. 계리사 이런 거 있으면은 사실 상품 기획이나 언더라이팅 쪽 가기 쉽고요. 뭐 계리 부서랑 그다음에 영업 계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율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숫자. 수학과 친구들이 많이 경제 복전한 다음에 하죠. 영업 관리 능력도 필요하고 이거 보험 영업 관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점장 된다고 그랬죠 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비서 직무. 이제 로펌에서 많이 뽑아요. 비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비서 관련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일정 관리나 업종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 외국어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 4대 로펌 이런 데는. 그래서 꼼꼼하고 좀 잘 챙기고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언어 능력이랑 실제로 전문 지식이 좀 있는 친구들이 갑니다. 그래서 외국계, 그러니까 문과 인문대 중에 외국계 출신들이 많이 가요.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김앤장이라든지 뭐 광장이라든지 이런 메이저 율촌이라든지 이런 로펌에서 비서 채용 많이 하고요. 페러리 거리라고 해서 그 뭐야 법무사 같은 느낌? 그러니까 법 행정 담당 뭐 이렇게 로펌에 있는 건데 법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외국어랑 법 지식도 이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합니다. 자료 수집하고 증거 확보하고 페러리 걸. 그다음에 공기업 쪽 요거 제가 나중에 별도로 좀 정리할게요. 요거 아까 우리 요거는 시간을 내서 한 3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대 친구들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해당 산업과 제품에 대한 이해. 아까 산업이 중요하다 그랬죠. 디스플레이냐 배터리냐 아니면 바이오 제약 바이오냐 뭐 이런 것들 좀 따져보시고 그거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이공대는 특히나 석사, 박사는 더 우대하죠. 이게 왜 그럽니까? 지식이 일과 100% 매칭이 돼요. 진짜. 매출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높은 수준을 좋아하는 거죠. 학점 좋은 친구들 좋아하고. 그리고 꼼꼼하고 진득하고 강인한 체력. 이런 것도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인 쪽으로 넘어와서 생산과 품질, 뭐 공정도 있는데 공정과 생산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뭐 생산은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요. 뭐 수율이랑 따지면서 이렇게 생산량, 물동량 관리하고 이런 걸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옛날엔 생산 관리 안에 공정이랑 그 관리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엔 뭐 삼성전자나 SK 같은 데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진짜로 공정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공정이랑 하면은 이 8대 공정 있잖아요. 반도체 8대 공정 이런 거. 이런 공정 과정을 막 하나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공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거 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공정 기술도 있고, 뭐 공정 관리도 있고, 그리고 생산 관리는 물동량 관리하고 이렇게 세분화하는 회사도 있고, 회사 바이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생산 관리 위주로 보면 이게 이제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공장 그 생산직 분들이랑 상대를 많이 해요. 이 공정이랑 그다음에 트러블이 났을 때 그리고 물동량을 맞춰야 될 때. 그래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라인 설계, 이건 공정 설계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좋아요. 사실 공정 설계는 R&D로 들어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이해 당연히 필요하고요. 뭐 꼼꼼한 불량률 이런 거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이해가 필수죠, 필수.
그래서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품질 관리, 이제 품질 쪽은 QC라고 하죠.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전공 지식을 통해서 이 품질을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R&D와 같이 뭔가 협업을 한다든지 생산 쪽이랑 협업을 한다든지 공정 쪽이랑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고 이공대는 이걸 다 통틀어서 수업이 되게 중요하다. 그 수업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수업 중에 그 산업군과 연결고리가 강한 수업들. 그리고 최근에 과거에는 사실 공부만 해서 왜냐면 이공대 친구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공부만 해서 취업이 됐는데 요즘 슬슬 학부연구생이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 인턴십을 하거나 저학년 때 아니 그러니까 고학년 때 뭐 현장 탐방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취업이 더 잘 돼.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직무별로 어떤 소재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활용되는지 좀 봤고요. 어때요? 여러분들 되게 하찮은 것 같은 경험들도 다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험도 버릴 게 없어요. 대학생의 하루하루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경험은 무조건 기록해놔라. 특히나 인턴십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걸 배웠고 어떤 능력을 쌓은 것 같고 그때 감정은 어땠고 그리고 옆 팀에 뭐 인턴을 하는데 어떤 대리님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좀 이끌어 나가니까 협상을 되게 잘하시더라. 이런 거 있으면 기록해 놓으세요. 그게 나중에 다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면접의 소스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오늘 한 이야기들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 직무 분석법 이어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탄탄해야 나중에 장기술도 부리죠.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탄탄하고 포장까지 잘 되면 취업이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포장만 집중하면 이 본질이 안 좋으니까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